테슬라의 올 3분기 실적 발표 후에 웨두부시가 목표가 1,500달러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실적과 마진율이 점차 개선되어 왔기 때문에 크게 놀랍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산업 분야의 저널리스트이자 애널리스트인 에드워드가 쓴 루디크러스라는 책을 통해 테슬라가 현재 만들어낸 성과를 살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타마다입니다. 테슬라는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기업이죠. 혁신 기업의 이미지에 맞게 명문대 출신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공장에서의 제조 능력은 얼마나 뛰어날까요? 이 엘리트들은 제조업에서 근무했을 리가 없겠죠. 복잡한 문제에 직면하면 아주 독창적이고 기발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들은 아주 놀라운 디자인, 연구개발, 시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문제점입니다. 테슬라는 자동차 제조 회사입니다. 차량 설계가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제조 과정에서 한 대가 불량이 날 경우 생산 라인이 중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소프트웨어는 설계가 대부분입니다. 설계하고 수정한 후 복사해서 판매하면 끝입니다. 하지만 공장 생산 라인에서 문제가 발생될 경우 원인을 파악할 때까지 생산을 하지 못합니다. 테슬라는 최초 저가형 모델 3인 35,000달러 차량 생산을 앞두고 문제에 봉착했죠. 대량 생산에 대한 노하우가 쌓이지 않은 상태인데다가 기존에 판매했던 모델 S, 모델 X보다 원가를 절감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품질은 개선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난관에서 일론은 상식을 뒤엎는 판단을 내립니다. 기존 레거시 차량처럼 운영 효율성도 높이고 차량도 고품질로 생산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한 마리의 토끼를 잡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두 마리의 토끼를 놓치지 않겠다는 욕심을 부린 것이죠. 저는 여기에서 일론 머스크가 얼마나 괴짜의 모습을 했을지 상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기계를 만드는 것이죠. 머스크는 모델 3를 2018년까지 50만 대를 생산하겠다고 야심찬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포드의 모델 T 이후로 이렇게 빠른 생산을 계획한 제조사가 없었습니다. 3개월 내에 디자인을 확정하고 생산은 불과 12개월 후에 시작되기를 기대했습니다. 머스크는 생산 속도와 용적 밀도 해결을 위해서 로봇이 움직이는 공장을 상상하며 기계를 만드는 기계를 상상했습니다. 2017년 모델 3의 생산이 시작되었을 때 조립 라인의 버전 0.0은 업계 표준과 대략적으로 비슷하게 구동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1년 후에 버전 1.0은 더 발전된 자동화와 빠른 속도로 등장할 것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버전 3.0은 이전에 보지 못했던 다른 공장을 예상하고 마지막 버전은 오직 공기의 마찰만이 방해 요소라고 예측했습니다. 그저 완결성 높은 도요타의 철학을 테슬라의 문화에 주입시키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정된 18년 말에 맞춰 모든 품질의 자동차를 약속했던 저렴한 가격에 인도하지 못하게 됐죠. 중복된 설비 투자와 노동 집약적인 제조로 인해서 막대한 현금을 지출하였고 테슬라는 지속적으로 재정 상황에 위협을 받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미션이 실패로 돌아가고 3년이 흘렀습니다. 어쩌면 그때 목표했던 미션이 현재 21년에 실행해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올해 3분기 인도량은 전년도 50만 대를 뛰어넘었습니다. 곧 베를린과 오스틴에서 생산하게 되면 2배의 생산은 어려운 일이 아닌 게 되겠죠. 게다가 생산 비용도 훨씬 절감하게 되겠죠. 지금 테슬라의 인프라는 점점 확장되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확장되는 인프라 중에는 차량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슈퍼차저 규모도 전년 대비 50%나 상승했습니다. 3분기 슈퍼차저를 2,381개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2년 내 규모를 3배로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1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라스베가스에
보링 컴퍼니가 지하터널 운송 시스템 구축 승인을 받았습니다. 라스베가스의 51개 역으로 29마일을 운송합니다. 이 루프 시스템에는 신호등이나 정지 신호가 없습니다. 보링 컴퍼니 홈페이지에 재미난 문구가 있어 담아보았습니다. 영혼을 파괴하는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나 터널이 필요합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자동차 보험이 캘리포니아주에 이어서 텍사스주에 추가로 허용이 되었습니다. 텍사스의 운전자들이 신용, 연령, 성별 또는 청구 이력으로 판단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네요. 단순하게 주행 데이터만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게 되죠. 이렇게 될 경우 보험료를 최대 60%까지 절감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3분기 매출을 확인해 봤습니다. 매출이 전년 대비 57% 증가한 13.8빌리언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조정 EPS는 1.86달러로 전년 대비 145%가 증가한 기록이었습니다. 조정 EPS는 Diluted EPS, 바로 희석된 EPS를 말하는데요. EPS는 당기 순이익을 주식 수로 나눈 값이죠. 여기에서 Diluted의 의미는 주식 수를 살 때 직원이 스톡 옵션을 주식으로 전환했다고 가정하고 주식 수를 세는 것이죠. 권리 행사 중 하나의 예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전환이 가능한 모든 주식 수를 포함시키게 되는 거죠. 최대한 보수적으로 EPS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테슬라의 22일 금요일 종가 909.68달러입니다. 1월에 900.4달러를 뛰어넘어 신고가를 경신했죠. 테슬라의 마진율은 분기가 지날수록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브라이언 소치는 트위터의 15쿼터의 마진율을 나열했는데요. 대부분이 20% 이상이고 이번 3분기 최고점인 30.5%를 찍었죠. 지금까지 테슬라가 차량을 만들면서 고전을 겪었던 이야기와 올 3분기 실적을 살펴봤습니다. 과거에 일론 머스크가 했던 약속들은 루디크러스였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대출 기관과 투자자로부터 조달한 현금으로 생존해 왔습니다. 결국 지속 가능한 수익을 올려 증명해 보여줬습니다. 이로 인해 테슬라는 22일 S&P 신용등급 WB 플러스로 한 단계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